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렉서스가 최근 투입한 NX입니다. 렉서스 라인업에 새로 투입된 SUV죠. 과연 어떤 차인지 오늘 함께 타보시겠습니다. Why do you build me up, buttercup baby, just to let me down? I messed me around and then worst of all, you never thought, baby, when you say you will, but I love. 렉서스 NX는 아주 날카로운 인상을 줍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 볼 때 아주 종이를 접어서 날을 세운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눈에 띄시죠? 선이 살아있는 디자인입니다. 렉서스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고 있는 스핀들 그릴에 이어서 각 부분, 정면, 측면, 후면에서 이렇게 선이 살아있는 그렇게 날카로운 그 이미지를 확립을 하면서 렉서스 NX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감싼 가죽이 질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 가운데 약간의 금속 성분을 집어넣어서 조화를 주고 있고, 핸들 아래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감쌌는데 윗부분과 이 중간 부분의 질감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죽이지만 다른 질감을 통해서 각 부분의 어떤 특징, 위치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감탄한 부분은 이런 센터 페시아의 설계입니다. 아주 마치 건축물을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죠. 부분을 만들어서 합친 게 아니라 틀 자체를 하나의 틀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음새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만들기 자체도 흥미로울 뿐 아니라 모양, 형상, 기존의 센터페시아와는 다른 입체적인 그리고 힘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센터페시아 아랫부분이 많은 장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변속 레버가 우측 바깥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드라이빙 모드를 고를 수 있는 원형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모드 버튼이 있고요. 브레이크 홀드, 오토 모드, 여러가지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치 마우스패드처럼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장치를 통해서 인포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능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 박스를 열어보면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넣고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된다라는 얘기죠. 단 핸드폰에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능이 없는 저는 그냥 USB 포트에 코드를 꽂아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리한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아랫부분을 떼어내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좀 편하게 여기실 수 있을까요? 굳이 억지로 룸미러에 얼굴을 들이미는 것보다 이런 그 간편한 소품으로 거울을 준비해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잃어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이거 잃어버리면 참 난감하겠는데요. 어쨌든 렉서스가 이 차를 개발하면서 요모조모 아기자기하게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데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달라질 수 있을까, 편리할 수 있을까, 고객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아주 고민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핸들 회전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2와 4분의 3 회전합니다. 예민한 그런 세팅이죠. 자,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모르죠. 자, 움직입니다. 배터리의 힘만으로,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유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묘한 기분을 자아냅니다.
저속 주행을 할 때 전기차 모드로 움직일 때는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타이어 구르는 소리만 들리게 되죠. 아무런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엔진을 이용을 하게 되면 비로소 현실감을 되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냥 얌전한 그런 차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지만 이렇게 킥다운을 해서 깊게 가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야무진 성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힘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하이브리드 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괜찮습니다. 제동 회생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아낀다는 느낌? 어쨌든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아낀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는 타면서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즐거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의 움직임이 잘 절제되어 있고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조용합니다. 지금 속도가 80km를 조금 넘었는데요. 노면을 구르는 타이어 소리 그리고 약간의 바람 소리 정도, 굳이 찾아보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아주 쾌적하고 조용한 그런 그 실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사이드 미러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 회전을 할 때 좀 더 주의를 하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제법 좋은 그런 장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2차 전지는 뒷차축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미드십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의 흔들림, 거동을 안정시키는데, 흔들림을 좀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 엔진 앞부분에 무거운 부품들이 들어와 있지만 뒤쪽으로도 배터리가 그 균형을 잡아주면서 앞뒤에 깨지기 쉬운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차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단이라면 뒤로 들어오는 그 배터리 때문에 어떤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NX는 SUV이기 때문에 어떤 그 높이가 주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도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바닥도 평평해서 센터 터널이 솟아있지 않죠. 그만큼 유효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RPM 게이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코 모드로 바꾸면 파워 게이지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충전 상태인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태인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파워 게이지와,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RPM 게이지가 버튼을 하나로 이렇게 계기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에코 게이지를 활성화시켜서 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죠. 연료를 아낄 수 있는 운전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파워 게이지를 보면서 에코 구간에서 운전을 한다면 훨씬 더 연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핸들 열선을 좀 켜봤는데요. 위아래 부분에는 열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좌우의 절반 정도만 열선이 감겨져 있어서 위를 잡으면 좀 따뜻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겠죠. 운전을 하면서 위아래를 잡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유턴을 한다거나 핸들을 크게 조작할 때 아니면 잡을 일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닌 듯 합니다. 정해진 속도로 주행하는 그런 그 단순한 형태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자, 시속 100km에 맞췄는데요. RPM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1500을 아래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안정감이네요. RPM을 굳이 그렇게
높게 쓰지 않아도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수동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고 변속기는 수동 모드입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습니다. 자, 무조 3단인데 3,800 정도 갑니다. 2단으로는 안 되고요. 자, 4단 맞춰봅니다. 4단 3,000, 5단 2,000, 6단 1,600 혹은 1,700 그렇습니다. 자, 6단에서는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이죠. 3단에서는 아주 강한 탄력이 느껴집니다.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회전을 할 때, 그리고 차선을 변경을 할 때 차의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노면 진동도 하체가 잘 흡수를 해서 차체 그리고 승객에게까지 전해지는 쇼크는 많이 필터링이 걸러진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차. 자, 엔진 소리가 제법 들어오죠. 이렇게 파워풀하고 힘있는 엔진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힘차게 작동하는 그런 소리, 귀를 즐겁게 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2.5리터 가솔린 엑기슨 엔진을 바탕으로 했고 배터리와 모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151마력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가변식 사륜구동입니다. 주행 상황에 맞춰서 앞뒤의 구동력 배분을 가변적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고속주행 할 때 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코너링이나 이런 불규칙한 노면을 운행을 할 때, 특히 빗길, 눈길에서 사륜구동의 어떤 장점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이제 곧 겨울이 되는데요. 겨울철에 사륜구동 인차와 아닌차의 차이는 아주 확연하죠. LED 코너링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죠. 회전을 할 때 회전하는 방향으로 빛을 쏘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후방 충돌 경보 장치도 있습니다. 후진을 할 때 주위에 장애물이나 다른 움직이는 차가 있다면 경보음을 내서 알려주는 거죠. 충돌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좌우측 사이드미러에는 사각지대에 다른 차들이 달리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가 있다면 빨간 경고등이 사이드미러에 표시가 됩니다. 운전자의 시선이 가는 곳에 이제 경고등을 작동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죠. 뭐 이런저런 자잘한 혹은 그렇지만 유용한 그런 장비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그제큐티브 모델입니다. 이그제큐티브 모델에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모두 14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늘 있던 네가 없어 익숙해지겠지 나 홀로 그때를 기억하니. 자, 이런 정도의 음질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귀에 착 감기는 좀 입체감 있는 음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그런 데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은 디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강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서스는 고집스럽게 하이브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NX 역시
전혀 새로 만들어진 차종이지만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자, 렉서스의 이런 고집이 언제쯤 시장에 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디젤 강세라는 시장의 흐름을 하이브리드가 과연 언제쯤 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지붕 틈새가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틈새가 크게 많이 벌어진 거는 아니지만 재질이 단면이 드러나고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제법 떠 있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죠, 렉서스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좀 더 잘 마무리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을 둘러싸서 수많은 버튼들이 배치되고 있는데요. 특히 센터페시아에는 아주 많은 버튼들이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익숙치 않아서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버튼 하나를 누르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찾기 위해서 시선을 제법 뺏기는 편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버튼들을 재배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